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3월 7일인데, 벌써 81회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이제 이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금년 1월 5일자로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만 명이 넘으니까 유튜브 회사에서 10만 명 구독자가 된 사람들한테 상패를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오늘 받았는데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는 의미로 한번 보여드리고 이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리젠티드 투 이충근 TV 해가지고 유튜브 본사에서 보여준 10만 명 됐다는 이런 상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만 명 구독자 돌파 기념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이게 이제 10만 명이 있고 그 다음은 100만 명이랍니다. 100만 명까지도 곧 갈 거라는 그런 덕담 있는 편지도 이렇게 같이 써서 보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도 이제 유튜브 회사에서 본사에서 본사 회장이 이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채널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 극소수만이 달성한 엄청난 기록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보통 엄청난 숫자가 아닌데, 저처럼 이거는 이렇게 오락 프로그램도 아니고 공부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고, 공부도 모든 분야가 넓은 것도 아니고 국제정치학이라는 아주 작은 분야인데, 정치외교학과라고 대학이 있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정치학, 외교학 해가지고 국제정치, 일반 정치를 가리키는 학과가 정치외교학과인데, 그 정치외교학과에서도 절반 쪽을 제가 얘기하는데 10만 명이 넘는 정치외교학과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송원해 주셔가지고 이런 상까지 받게 되고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지금 거의 이제 100세에 근접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90세 때까지는 제 글을 읽고 평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매일 저희 어머니가 너 바쁘냐? 바쁘냐고 물어봐서 내가 좀 바빠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즉석에서 하는 말씀이 세상이 별로 편치 않은 모양이구나. 너가 바쁜 걸 보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전공이 전쟁론입니다. 전쟁론. 국가들은 왜 전쟁을 할까 하는 것이 제가 제 학자로서 평생의 연구 분야가 되는데, 전쟁을 공부하는 사람이 바쁘다 그러면은 세상이 평화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항상 바쁘냐 물어봐서 그렇다 그러면은 세상이 안 좋구나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10만 명이 본다는 거는 확실히 참 대한민국이 어려운 역사의 한 순간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순간을 잘 통과하면은 통일된 나라가 되고 또 강대국이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친구들하고 우리도 통일 강대국으로 나가자라는 그런 경문을 쓰고, 그래서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통일도 되고 강대국이 되는데 우리가 공부한 거를 한번 기여하자라는 그런 모임을 가진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런 목적에 일부라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격려 때문에 이런 훌륭한 상도 받게 됐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좋은 강의를, 저는 방송이라는 말보다는 강의라는 말이 더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듣고서 이해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하노이 회담이 결국은 실패로 끝났는데, 결렬로 끝났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아주 극소수설이었습니다. 극소수설. 대부분의 사람이 좀 좋은 스몰 딜, 빅 딜 해가지고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랬는데, 일부 우리나라의 일부 지식인들이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랬는데, 저도 좀
비관적으로 전망을 했는데 결렬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뭐 무슨 점쟁이가 맞힌 것처럼 맞췄다라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100% 맞출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그 당사자가 일부러 그렇게 안 할 경우조차도 있는 것이 그 인간 사회의 행동이죠. 예, 그래서 인간 행동을 100% 맞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인간들은 이렇게 행동한다 하는 그런 그 학자들이 이제 공부를 해놓은 것이죠. 그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 설명을 할 따름이지 그것이 쪽집게처럼 도사처럼 맞출 수는 없다는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점쟁이는 아니고 우리가 그냥 공부한 거. 그래서 제가 그 79회를 찍을 때 그 회담 한 일주일 남기고 찍을 때 그래서 이게 학술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 해가지고 하노이 회담 전망 그리고 이제 분석적 해설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제 정치의 상식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의 그 속성 그리고 북한 체제의 속성 그리고 핵 전략 이런 것 등등을 종합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비슷하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지금 뭐 계속 그 하노이에서 이제 일어난 그 먼지가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노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서서히 더 자세하게 밝혀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하노이에서의 주역이 트럼프하고 김정은, 미국과 북한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은 지금 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고 북한 측은 뭐 사실 반응이 나온 것은 아니죠.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최근에 이제 그 뭐 동창리를 뭐 다시 뭐 시설을 다시 만들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 등등을 한번 그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쭉 정리하면서 보니까 제가 하노이 회담 하기 얼마 전에 그 뭐 여러 그 이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또 이제 미국에서 온 그 뭐 상당히 중요한 인사하고 만난 뭐 사람이 하는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노트 정리한 걸 보니까 헤리티지 재단을 설립한 사람이 한국에 2월 18일 날 왔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와서 한 말을 제가 들은 것은 아니고 이제 전해 들었는데 트럼프는 비정상적인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걸 제가 이제 써둔 것으로 봤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비정상적인 일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크게 말하면 역시 그 존 볼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영향력이 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진을 보면은 백악관 사진 보면은 존 볼튼이 바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그 옆쪽에는 펜스 부통령 앉아 있고 반대쪽에.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은 자기가 존경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테스티파이. 그 사람은 증명하거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큰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것을 봤는데 존 볼턴 씨가 이제 조금 바깥으로 나오는 이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 이제 회담 결렬 이후에 좀 뚜렷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그리고 또 북한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이제 제가 그 80회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거 거기에 그 북한 식량 사정이 아주 나쁘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잠깐 부연해서 설명하면은 그거보다 이제 몇 달 전이에요. 4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4월 달에도 그 유엔에서 북한 주재 유엔 상주 조정관 타판 미슈라라는 그 인도 사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타판 미슈라라는 그 유엔 기구의 임원이 북한 인구의 40%가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다. 영양실조 및 또 영양실조가 되면 질병이 이제 나오죠. 그런 것을 이미 그 경고한 바가 이미 있었습니다. 북한 인구 1,100만이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지금 상황은 더 나빠진 것이죠. 그 제가 그 뭐 140만 톤이 부족하다 그런 것은 1,100만이 아니라 뭐 2,000만 이상 이 굶주림에 시달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미국 측에서 이제 이 해당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여당과 야당의 반응이 전부 우호적입니다. 트럼프 잘했어요. 전부 다 트럼프 잘했어. 그 깨기를 잘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준비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만 깬 것은 잘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 측에서도 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결렬에 대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랩업이라고 그러죠. 다 끝난 다음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의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랩업 세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2차 회담에 대한 그 랩업 세션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축 큰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제 북한 핵에 대해서 미국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가 이제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북한 문제가 단순히 핵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가 지금 뭐 이제 노골적으로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 문제 더하기 인권 문제, 핵 문제 더하기 인권 문제 이꼴 체제 문제입니다. 핵 문제, 인권 문제가 다 우리가 지금 한번 그 복습을 한번 해본다면은 미국은 이 세계 모든 나라의 핵을 다 막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영국, 프랑스가 핵 만드는 거는 눈 감아준 정도가 아니라 도와줬습니다. 물론 이제 프랑스가 핵을 만들려고 그럴 때 우리가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프랑스의 그 질문이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모스크바가 파리를 공격하면은 그 프랑스의 수도가 파리죠. 워싱턴이 모스크바를 대신 때려줄 거냐? 그러면은 모스크바가 화가 나서 뉴욕을 다 죽일 텐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 핵무기 몇백 발보다 우리 거 한 발이 더 유용하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그 독자 핵 개발을 하게 되는데 미국이 그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소련의 핵 개발은 미국이 막을 수가 없었죠. 중국의 핵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냉전 초기에 중국이 핵 만드는 걸 막으려면 핵전쟁 해야 되니까 그건 뭐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자꾸 그 인도 파키스탄 얘기를 하는데 인도 파키스탄 핵은 미국이 방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핵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둘이 그 인도하고 파키스탄 핵은 그 지역에 한정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인도 파키스탄 두 나라가 그 지역 내에서 다투는 상황이죠. 글로벌한 문제라기보다도. 근데 이라크 리비아의 핵무장은 또 미국이 기필코 막았습니다. 테러리즘하고 결부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테러리스트의 등어리. 그게 바로 ICBM입니다. 걔네들이 폭탄 가지고 미국 가서 뉴욕에서 터뜨리면 안 되니까. 북한의 핵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핵무장, 이스라엘이 지금 100개도 더 있다고 지금 다들 알고 있는데 뭐 미국이 그냥 눈 감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라크, 리비아, 북한 이것은 단순한 그냥 핵이라는 그 물리학적 그런 물건을 떠나서 칼을 누가 들고 있느냐는 그 문제가 결부되는 것이죠. 부엌 칼을 어머니가 들고 있는 거하고 그 칼을 강도가 들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데 지금 인권 문제도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이제 북한 핵 문제에 개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 지난 며칠 동안에 미국 조회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비건, 스티브 비건이라는 사람이 그 미국의 대북 특사입니다. 그 특히 이제 핵 문제 특사인데 그 미국 의회가 스티브 비건 대북 특사를 초청해서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 브리핑을 받은 다음에 브리핑을 받은 미국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이제 특히 그 코리 가든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우리가 뭐 여러 번 얘기한 그런 그 젊은 국회의원인데 젊은 상원의원이죠.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한반도 문제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코리 가드너가 나와서 북한은 비핵화를 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라고 이제 뭐 아주 분명히 밝혔죠.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트럼프가 현명하게 결정한 것이고 이제 압박을 복원해야 한다. 압박을 복원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마이크 라운즈라는 이 사람은 공화당 상원의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게 미국은 북한을 신뢰하고 싶지만 모든 행동과 말을 검증해야 할 것이며 그 trust but verify라는 그 원칙이 있죠. 믿어라. 그렇지만은 검증을 해라. 그리고 민주당 상원의원 밥 메넨데스입니다. 이 사람도 트럼프가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최대 압박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조금 느슨해진 것 같은데 작년 6월 12일 이후에 이제 최대 압박을 복원해라. 최대 압박이면은 군사력을 갖다가 폭격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직전 단계까지 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Demonstration of power. 힘의 과시죠. 힘의 과시를 하라. 그런데 이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상원의원인데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북 압박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등 여러 나라들에 의해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가는 건 몰라도 한국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당 야당 다 해서 북한이 비핵화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예. 제가 그 지난 방송에 제가 강조한 것은 안 하고 있다가 아니라 못한다였습니다. 못한다. 그거 어떻게 만든 건데? 어떻게 만든 건데? 아마 하지 못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그 비건 대표가 가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말이 지금 갑자기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미국이 북한한테 없애라고 요구한 것은 비단 핵폭탄뿐이 아닙니다. 핵폭탄, 미사일, 그리고 화학무기까지 없애라고 했습니다. 화학무기. 그래서 그냥 그걸 통칭을 하면은 WMD라고 그러죠. Weapons of Mass Destruction. 그러니까 대량 파괴 무기, 화학무기는 뭐 북한이 세계적으로 많이 갖고 있죠. 이것까지 다 없애라. 다 없애라. 예, 이거를 뭐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볼턴이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워싱턴은 평양이 정말 그 자기가 약속한 것을 다 하는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giving up is 그러니까 북한이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nuclear weapons program and everything associated with it 핵무기 및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없애겠다고 한 것을 미국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 그러면 경제발전 빅딜을 제안했다라고 이제 그 볼턴이 나와서 또 얘기를 뭐 여러 군데서 얘기했습니다.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폼페오 장관이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단계적 합의를 하지 않을 것. 예, 우리는 스몰 딜이 뭡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스몰 딜이죠. 스몰 딜이 뭐 여러 개 있으면은 다 합쳐서 이제 빅딜이 되는 건데 소위 말해서 스몰 딜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용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 비핵화가 뭡니까? 비핵화. 핵을 0으로 만드는 것이 비핵화입니다. 핵이 예를 들어서 지금 10개 있다. 2개 놔두는 건 비핵화가 아닙니다. 1개도 비핵화가 아닙니다. 0이 되는 게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비핵화가 물론 과정은 있어요. 과정상으로 뭐 10개가 5개, 3개, 2개, 1개, 뭐 0 이렇게 되지만은 그 결과물로서 중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핵화 그러면 핵폭탄이 0이 되는 결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핵이 다 없어지는 거, 단계적 합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없애면은 그때 이제 뭐 제재를 풀든지 뭘 하든지 하겠다는 그 얘기를 지금 보다 분명하게 미국 정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래서 역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코리 가디너 의원이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논의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건 대표가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트럼프가 저 사람이 말이야 그 핵만 강조하고 인권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그래갖고 비난을 받았는데 코리 가디너 의원이 북한 인권 문제도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논의되었다라고 비건이 그렇게 브리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지금 실제 그 회담하고는 상당히 달랐다는 것이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뭐 비건 대표가 국회 가서 없는 것을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짓말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했다. 화학무기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단계 없고 그러니까 전체냐 아니냐 얘기죠. 핵을 다 없앨 거냐. 단계도 없고. 그러니까 핵 문제의 본질에 따른 그런 접근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핵은 한 발도 안 되는 거예요. 핵 한 발이라는 건 도시 하나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미국은 북한을 다 없앨 수가 있는데 북한은 미국의 도시 하나를 없앨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든지 샌프란시스코든지. 그러면 그거로 억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도시 하나를 없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랑 싸우는데 그 나라가 우리랑 싸우면 우리가 100% 이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부산이나 뭐 대구나 우리나라 큰 도시 하나를 핵폭탄으로 공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랑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0을 못 만드는 겁니다. 북한이 100인데 지금 갖고 있는 게 100까지는 안 되죠. 그런데 미국은 0으로 해라. 북한은 0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ICBM 포기해라. ICBM 포기하면은 미국까지 못 가는 거죠. 미국은 언제든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핵전략 이론에 의하면은 도무지 협상이 안 되는 그런 주제가 된다라고 다 믿고 있었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일이 지나고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 랩업 하는 상황을 보니까 저 친구들이 그냥 뭐 핵전략 이론을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 그대로 다 하고 있구나 하는 그 느낌을 받죠. 여기서 우스갯소리 한마디 할 텐데 핵전략 이론을 만든 것은 군인들이 아니라 민간인들입니다. 모든 민간인들이 핵전략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핵전략 이론이 50년대에 아주 급히 발전을 했습니다. 50년대, 60년대 초반. 그런데 미국 장군들이 그 민간인들이 글 쓴 걸 보고서 당신네들이 무슨 핵전략을 아느냐, 군사전략을 아느냐 그랬더니 민간인 학자들이 뭐라고 군인들한테 대꾸를 했냐면은 당신네들 핵전쟁 해봤냐? 당신네들 핵전쟁 해봤냐라고 대꾸를 했습니다. 핵전쟁은 누구도 해보지 않았죠. 물론 이제 미국 핵폭탄 2발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지만은 그것은 이제 핵전쟁은 아닙니다. 핵이 없는 나라, 미국이 혼자 독점하고 있을 때 갖다 일방적으로 공격한 건데 핵전략이라는 것은 핵을 갖고 있는 나라끼리 어떻게 싸울 거냐 하는 게 핵전략이겠죠. 그래서 그 민간인들이 전부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실제는 그 핵전략 이론을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보면 지구 끝나는 거죠. 핵폭탄이 주고받은 그런 거니까. 근데 하여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핵 억지 이론 이런 것들을 미국한테 유리한 입장에서 미국은 이번에 완벽하게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엊그제 한 얘기입니다.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동창리가 이제 서해 미사일 발사대라고 그랬죠. 그 평안남도 저 서쪽에 있습니다. 바닷가에. 거기에 그 동창리라는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설이 있는데, 물론 북한은 그거를 뭐 평화를 위한 우주 개발이라고 이제 핑계도 됩니다. 거기에 그 탑을, 그러니까 발사탑, 그거를 지금 새로 공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엔진 공장, 그거를 새로 가동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한 말이 너무 좀 그래요. 북한이 동창리를 새로 만드는 게 정말이라면은 I would be very very disappointed. 나는 대단히 실망할 겁니다. 인 체어맨 김 위원장에 대해서 대단히 disappoint 할 겁니다. 지금 본인이 한 일은 뭡니까? 본인이 한 일. 제가 그 전번 방송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김정은은 북한 사람들한테는 신격입니다. 신격. 신이죠, 신. 그 북한 백전의 그 불패의 명장입니다. 한 번도 전쟁에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사람인데 지구 모든 정말 수십억 사람이 보고 있는 방송이 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회담하다가 뛰쳐나왔는데 그렇게 망신을 주고 그 사람이 지금 거기 동창리 새로 만들면 나는 대단히 실망할 거요. 이게 참 그 무지하게 능청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이제 어느 자리에서 얘기했냐면은 그 미국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데려옵니다. 외국 가서 잡혀있으면 살아있다는 게 확인되면은 하여간 한 사람을 구해오기 위해서 10명이 죽는다 하더라도 구해오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또 뭐 죽은 사람까지 찾아오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런데 그 예멘에 억류돼 있다가 그 뭐 석방돼 가지고 온 사람을
그 백악관에서 이제 맞이하면서 환영하는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동창리를 새로 만든다면은 내가 대단히 실망할 거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지금 그 회의 끝나고 와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그들에게 부과된 그들에게 이제 주어진 파괴적인 경제 제재로부터 풀려날 방법이 없을 것이다. 크로싱 이코노믹 생션이라고 했습니다. 크로싱 이코노믹 생션. 그거는 뭐 그냥 우리가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은 정말 등뼈가 부러지는 경제 제재죠. 북한이 핵을 안 없앤다면은 그러면 그들은 크로싱 이코노믹 생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서 또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은 근데 나는 제재를 더 이상 하지는 않을 거예요. I don't want to talk about increasing sanctions. 지금 제재를 가고 있는데 그 생션을 더 세게 할 생각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싫소. They are strong. 그 생션은 아주 막강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트럼프 얘기를 트럼프의 그 말 한마디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그 무슨 말이 있냐면은 They have a lot of great people in North Korea. 북한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That have to live also. 근데 그 사람들은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션을 안 하는 것이 더 이상 안 올리는 근거가 되는 거죠. 거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살아야 되거든요. And that's important to me. 그거 나한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북한에 제재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수준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나한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참 괴이하게 어법을 쓰는 사람이죠. 그 괴이하게 어법을 쓰는 거를 잘못 들으면은 트럼프가 정말 양아치도 될 수 있고 뭐 그냥 틀린 말 마른 말을 그냥 막 섞어서 하는 그런 사람인데 전번에도 제가 이제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김정은하고 자기는 아주 친하다. 그 가족하고도 아주 친하다. 그 말 하자마자 그들은 우리한테 몇십억을 등쳐먹었지. 나는 앞으로 이론도 안 줄 거야. 라는 얘기를 막 하는 요번에도 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트럼프는 이제 그 어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라는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나는 제재의 수위를 높이지 않겠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바로 받아가지고 볼튼이 제재의 수위를 높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look at ramping up sanctions. 생션을 더 수위를 높이는 그것을 지금 찾고 있다. If North Korea does not denuclearize.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다면은 제재의 수위를 더 높이겠다라고 그 폭스 TV에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사람들이 그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제재를 높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충분하고 그런데 볼튼은 제재의 수위를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볼튼이 그 또 한 말이 북한이 그동안 미국의 그 앞에 있는 행정부입니다. 부시하고 오바마 행정부들이겠죠. 그들한테 팔아먹었던 똑같은 쪼락말을 다시 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직역은 그렇습니다. 볼튼 said the U.S. wouldn't buy the same pony that they've sold to previous administrations. 그러니까 미국의 앞 정부들한테 팔아먹었던 쪼락말, 폰입니다. 조그만 그 작은 말들이죠. 그런 똑같은 말을 미국은 이제 앞으로 다시 사지 않을 거야. 그리고 calling on North Korea, 북한을 이제 부른 겁니다. To go back and reassess their strategy. 돌아가서 니네 전략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거로 먹힐지. 그리고 이제 그 요번에 그 하노이에서 이제 이 거부한 거를 볼튼이 설명한 겁니다.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줄을 부여하고 give North Korea a lifeline. 그러니까 구명줄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숨통을 터주는 것이며 giving them a chance to get their breath back economically. 경제적으로 한 박자 이제 숨통을 터주는 것이고 동시에 대량의 핵무기, 미사일 그리고 그 외 다른 무기들을 숨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 될 것이다. 저 사람의 그 회고록이 Surrender is not an opt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Surrender, 항복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지. 이렇게 항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책에 이제
이 사람이 유엔 대사를 하고 나와서 쓴 그 회고록인데 거기에 그 북한 챕터를 보면은 뭐 북한을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뭐 아주 뭐 너무 그 노골적으로 그 쓴 것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지난 2월 말 한 며칠 동안 완전히 보수파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큰 그 이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매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워싱턴에 모여서, 그래서 그 CPAC이라고 그럽니다. 그 모임을. CPAC라고 그러는데, 컨서버티브죠. 컨서버티브 폴리티컬 액션 컨퍼런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의 정치 행동 뭐 회의 해가지고, 뭐 수많은 그 미국 사람 수천 명이 모여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또 뭐 강연회도 있고, 그럼 뭐 거기 이제 보수 출판사들 와서 책도 팔고, 뭐 이런 것들 하는데 거기에 그 항상 미국 보수 뭐 레이건 대통령이라든가 뭐 부통령이라든가 또 유명한 사람들 가서 이제 연설하죠. 이번에 펜스가 거기서 또 연설을 했습니다. 펜스가 거의 한 1시간짜리 연설을 했고 3월 1일 날. 그리고 3월 2일 날 그 트럼프는 거의 뭐 연설문 없이 이거 쓰지 않고 한 2시간 동안 그냥 뭐 그래서 미국 대통령 된 이후에 제일 긴 연설을 했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그 좀 자신 있고 그러니까 뭐 회담 결렬하고 왔는데 상당히 그 자신 있는 그런 그 말투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 펜스가 얘기한 거가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한번 그 북한에 관한 문장 뭐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북한에 관한 문장 길지 않은데 거기를 조금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한번 무슨 뜻인지 같이 한번 그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will not repeat the mistakes of the past.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We will keep seeking peace. 우리는 평화를 계속 추구할 것이다. But은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for the sake of our security.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하여, 즉 미국의 안보를 위하여 the sake of the people of the Korea Peninsula.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President Trump will stand firm until we achiev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여기서 이제 말 다 했죠. 미국은 평화를 추구하는데 그렇지만 미국의 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될 때까지 stand firm. stand firm은 뭡니까? 딱 씩씩하게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그러니까 뭐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죠. 완전한 비핵화 of North Korea입니다. 코리아 페니슐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될 때까지 그 이유는 미국의 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강력한 태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리고 for the sake of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다 포함이 되겠죠. 을 위하여 미국은 강력한 태세를 유지하겠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도 이제 뭐 세미나인데 브루킹스 연구소는 약간 민주당 계열 연구소입니다. 헤리티지는 공화당 계열 연구소고 뭐 미국은 연구소라도 자기네 정치적 입장을 좀 밝히죠. 그런데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나온 얘기는 제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게 이제 거기에 그냥 결론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가 북한은 자신의 약점을 노정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힘들어 죽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포착했는데 왜 해제를 하냐? 제재 해제가 아니라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은 제재 때문에 힘들다는 약점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이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뭐 미국 사람들이 그 국제원자력기구 가가지고 미국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 해제란 없다.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 해제는 없다라고 IAEA의 그 미국 대표가 가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바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유엔 인권 최고 대표 바첼레트라는 그 여자입니다. 그 사람이 북한과의 대화에 인권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인권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지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인권 문제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원비호군이 죽은 것을 몰랐다고 그러던데 나는 그것을 믿고 싶다라는 식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조회에서 난리가 났죠. 그게 김정은이 한 일인데 그걸 김정은이가 왜 모르겠느냐고. 그래서 아예 그 미국 의회에서는 원비호를 죽인 것은 김정은이다라는 결의안까지 나오는 판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작년에 연설할 때 원비호의 부모들 불러다가 트럼프가 얼마나 그분들을 참 위로해주고 그랬는데 자기네는 그래도 정상회담 평화를 위해서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원비호 부모들이 아예 성명서를 발표했죠. 성명서 내용이 아주 막강한 건데 그거 하나 읽고서 일단 우리가 미국 측의 회담 이후에 랩업 이것은 거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원비호의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Kim and his evil regime are responsible for the death of our son Otto. 우리 아들 오토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은 김정은과 그의 악마 같은 정권이다. Kim and his evil regime are responsible for unimaginable cruelty and inhumanity. 김정은과 그의 악마 같은 정권은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함과 비인간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 No excuses or lavish praise can change that. 어떤 excuse는 안 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or lavish praise. 그걸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 김정은이 좋은 친구야. 그 친구 괜찮아. 이런 거. 어떤 그런 것도 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래도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그리고 핵 비핵화를 위해서 참고 있었는데 이제 참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이 미국 국내에도 많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가 오해된 것 같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이제 다 변명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은 인권 문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추가되기 시작했다. 북한 문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결론을 지난번에도 그렇게 내렸죠. 이것은 핵 문제 이상이다. 즉 레짐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레짐의 문제다는 그것이 보다 분명해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상황은 그렇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북한에 대한 압박 작전 이것이 더 강구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이제 북한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